대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게 되면 이번 헌법재판관 임시정지 보류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실상 한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당장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출론도 방금 박정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 중고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보수층의 걱정과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대통령까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야당이 이제 행정부도 가져가고 입법부도 가져가고 헌재까지 다 장악해 가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 삼권 분립 이거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 끝이다. 자,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우려 보시는지.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본안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차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그 재판관 지명 몫을 이제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일단 현재적인 효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대행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어요.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지난 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불안감, 그리고 이번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 측근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정감 있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됐기 때문에 중량감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상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텐데 그럼 헌법재판관 내의 구성이 물론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게 뭐 큰 차이가 없이 이번에 9대0 판결이 나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예. 차기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자, 그랬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다 이제 소위 민주당 추천 몫이나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당장 두 가지 판결이 걸려 있어요. 이재명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대법원의 재판, 지금 진행 중인 5건의 재판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이거는 결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부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들 두 분이 더 들어가서 진행되게 된다면 상당히 이재명 후보로서 또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당선될 경우에 집권할 경우 굉장히 부담을 덜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난 계엄 내란과 관련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된 판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정권 초에 이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에 따른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만약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러한 판결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덕수 본인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제까지 그렸던 그림들이 완전히 좀 위기감에 빠져드는 그런 이제 낭패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한덕수 대행의 위상 이제 흔들리는 것인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대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흔들린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게 국민의힘 경선 안에 포함돼 있다가 뭔가 돌발 악재가 생겨서 경선에서 뒤로 후순위로 밀린다면 이건 뭐 이제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범보수 진영 전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미 포함되어 있고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악재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빠진다 그러면 그럼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은 범보수 진영에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한 마땅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한덕수가 나왔을 때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 그나마도 한덕수가 좀 상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걸 좀 약간 그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결국 이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계엄과 내란의 프레임을 뒤로 하고
결국 성장이냐 경제냐 통상이냐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몽뚱그리는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만한 그런 대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자에 있어서 아직 한덕수 대안론, 한덕수 뭐 차출론은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사실은 제가 예측컨대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경선 자체가 한덕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김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종 1인의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2명을 붙여놓고 여론조사를 붙였는데 예컨대 이재명 60, 국민의힘 후보 30. 그러면 그 대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지지율이 부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에 부합하는 정도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난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민, 간보기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